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후팡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후팡이 아니라 개인정보 루팡. 후팡이 아니라 갈팡질팡. 후팡이 아니라 탈팡. 이건 무슨 얘기냐고요? 후팡을 탈퇴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가입은 순식간에 되면서 탈퇴하는 방법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분노가 팡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엊그저께 저희가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렸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그 회장의 부회장의 그 아들 뭐 두 사람은 이혼을 했지만 그 아들의 소위 임관식 때 장교 임관식 때 16년 만에 나란히 참석했다 그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근데 임관한 건 아들인데 왜 두 사람의 뭔가 이 복장의 아이템이 지금 뭔가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8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이자 네. 임세령 대성그룹 부회장의 아들인 이주호 씨가 네. 해군 사관 후보생 임관식에서 해군 소유로 임관했는데 네. 그 임관식 때 네. 아버지, 어머니 이재용 회장, 임세령 부회장이 참석을 했거든요. 네. 참석하면서 그 두 사람이 착용한 아이템들이 시간이 많이 흐른 오늘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떠한 아이템을 착용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시작하는 인간 장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네, 공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벌가 회장도 추운 건 못 참아요. 핫팩을 만지작 하는데 근데 앞서 이담 아나운서 임세령 부회장의 패션 그냥 제가 볼 때는 저 때 햇빛 많이 비치니까 선글라스 끼고 왔나 보다. 그리고 저 때가 또 임관식도 뭔가 좀 분위기 있는 저 자리니까 좀 검은색 코트 입었나 보다. 하여튼 저게 뭐 비싼 거예요? 비싼 겁니다. 비싼 겁니까? 네. 비싸요? 좋은 거예요. 오호.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서요.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고 진짜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오호. 멋있잖아요. 오호. 시크함이 약간 흘러내리는데 오호. 일단 임세령 부회장이 쓴 선글라스부터 검정색 코트 그리고 가방까지 거의 올 블랙으로 쫙 맞췄습니다. 그러네요. 이른바 깔맞춤을 했네요. 네, 이른바 깔맞춤을 한 네. 건데요. 저게 하나하나 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대체 저 선글라스는 어디 겁니까? 뭐. 저 코트는 어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일단 저 명품 브랜드 S사의 선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선글라스는 부드러운 곡선형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 걸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잠깐 잡혔는데 다 하세요. 와. 가격이 저 선글라스 40만 원에서 60만 원대라고 어머나. 하고요. 주요 플랫폼에서 이미 품절 상태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다 팔렸대요. 어머. 그리고 코트도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C사의 제품인데 어허. 2026 SS 시즌 신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격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와. 제가 열심히 알아본 바로는 한 500~600만 원대 정도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브랜드 T사의 제품인데요. 네. 저기 로고가 좀 안 보여서 올드머니 룩에 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즘에 오. 좀 핫한 브랜드예요. 2~3만 원 잘한다. 저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 그래서 블랙핑크 제니 씨, 배우 한가인 씨도 이제 착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아니 근데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 잠깐 나온 걸 어떻게 네티즌 수사대들은 어머머머 저기 S사의 선글라스네 저 곡선 화려한 곡선 뭐 어떻게 알아볼까 정말 신기한데 근데 임세령 부회장이 착용하는 그 아이템들 정말 이 숱하게 막 품절 사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보세요 박성호 변호사님 아까 이재용 회장의 아이템 그냥 핫팩 정도 같은데 뭐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핫팩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재벌가 회장이 핫팩을 만지는 모습 자체가 흔하지 않다 보니 그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허. 아들 임관식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핫팩 포장지를 뜯고 핫팩을 흔들어 데운 뒤에 연신 만지작거리면서 손을 녹인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재용 회장도 핫팩은 못 참는구나. 핫팩 사용법을 알다니 신기하다. 아니 그게 왜 신기해요? 알 수 있지 당연히. 모른다면 그게 더 신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아니 재벌 회장은 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대로. 어쨌든 또 다른 누리꾼은 어디 제품일까 괜히 따라 사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마지막 누리꾼 분의 그 반응처럼 어디 제품일까 괜히 따라서 사고 싶네. 근데 이분도 분명히 집에 이른바 핫팩 쟁여놨을 거 아닌데 또 지금 저게 관심 갖는 건 이른바 혹시 이재용 회장 핫팩을 따라 사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로 친구들한테 선물할 때 이거 소위 이재용 핫팩이야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인 측면에서도 재미있는 장면이라 눈길을 끄는 것 같은데 다만 핫팩은 쓸 때 이걸 뜯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아까 안 뜯고 막 만지작거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특정 브랜드를 제가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하. 알아보기 조금 쉽지는 않은데 네. 다만 이재용 회장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 젠슨왕과 왜 치맥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입은 옷도 또 엄청 화제가 됐었다. 그래요? 이런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신발, 패션 이런 게 주목을 받았는데 대중들이 재밌게 보는 것은 저 브랜드가 어디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재벌가 사람들도 추우면 핫팩 만지작만지작한다. 그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뭐 걸치기만 하면 이른바 다 팔려가지고 이른바 완판남으로 불렸는데 아마 네티즌 수사대들이 모르긴 몰라도 저걸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어디 제품 핫팩인지 또 알아내지 않을까 또 완판남에 또 등극하지 않을까 이재용 회장이 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머나 오랜만에 반가운 구본승 씨가 나왔는데 아니 근데 박주 변호사님 낚시와 사랑에 빠졌다 이게 제목만 봐서는 긍정의 의미인지 부정의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아하, 같습니다. 네네. 구본승 씨 하면 사실은 90년대 X세대 대표 주자잖아요. 그렇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이자 배우인데 네. 최근에 그 시절 뮤직비디오에 이런 댓글을 누가 달았다고 해요. 어허. 대체 키도 크고 근육질 몸에 잘생겼는데 왜 아직까지도 싱글인가요? 뭐 아직 싱글이에요? 네, 그도 그럴 게 이 구본승 씨 같은 경우는 올해로 52세라고 하는데 여전히 싱글이고요. 어허. 솔로가 된 지는 20년 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알콩달콩 짝을 만나서 사랑에 네. 빠져도 사실 모자랄 판에 지금 사실은 인연을 낚는 게 아니라 돔 종류의 물고기를 낚는데 지금 빠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때는 숭어를 너무 많이 잡아서 네. 구본숭어라는 구본승 별명이 있었다라고 네. 할 정도로 굉장히 소문난 여기 진짜 낚시하나 봐. 낚시강인데요. 영상도 있네요. 어머. 네, 근데 구본승 씨 말로는 낚시가 지금이 제철이래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물고기에 기름이 올라서 그때부터는 돔 종류가 많이 잡힌다라고 하면서 지금이 낚시 시즌이라고 그래요? 하는데요. 지금은 호빵 계절이 아니라 지금 낚시 계절이라고? 네, 네네. 근데 구본승 씨 이렇게 낚시에 본인은 빠져서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네. 정작 나도 낚시나 해볼까 하는 고민하는 누군가에게는 낚시를 비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왜요? 왜 그런 건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네. 낚시 채널을 그렇게 봐요. 근데 상민 씨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낚시 너무 좋아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잠깐만, 결혼하고 나서 낚시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위험해. 아니, 해봐도 돼. 와, 사이즈 좋다.
오, 진짜 무늬가 있네. 아, 저렇게 큰 오징어 실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왔어. 자, 왔어요. 손 흔들리는 거 봐, 손 흔들리는 거 봐. 시간 좋다. 대빵어, 대빵어. 오케이. 엄청 커. 이야, 이거 대박이다. 자, 이게 요런 게 이제. 네. 나와요. 보통 사이즈. 와, 진짜 이 월척 낚는 이 낚시 재주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왠지 이상민 씨가 낚시에 빠질까봐 걱정하기보다는 바다를 혼자 독차지하는 그 마음이 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다 잡으려고? 그것보다는 이 구본숙 씨의 말이 상당히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유부남이 낚시에 빠졌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말이 상당히 진심 어린 조언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유부남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네. 그 구본숙 씨가 만약에 자기 신의 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 짝이 같이 낚시 좋아해서 다니는 것도 별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네. 일단 이상형을 얘기했거든요. 네. 이상형의 조건 네. 제일 중요한 건 독립적이고 네. 자기 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하. 독립적.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낚시 가더라도 방해하지 않고 잘 노는 바쁜 여자라고 얘기하니까 맞네. 정답이네. 구본수 씨가 좋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매일 같이 낚시하자는 여자친구는 어떤가? 아하. 라고 물어보니까 네. 구본수 씨가 낚시는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뭐? 부모님이 두 분이서 같이 낚시 다니는 모습 봤는데 아버지가 불쌍하더라. 왜? 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인다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네. 혼자만의 시간을 추구하는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지금 구본승 씨가 자발적으로 솔로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본승 씨를 주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가까운 사람들은 1도 의심을 안 해요. 왜냐면 맨날 정말 낚시만 하는구나라는 걸 아니까. 이제는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전에 저 축구 방송할 때 저 불나방 팀이랑 다 같이 오빠 뵈러 제주도 가가지고 낚시한 적 있었어요. 구본승이다 막 이러면서 갔는데 진짜 과묵하세요. 진짜 무늬 오징어만 진짜 한 1000개 잡으신 것 같아요. 무늬 오징어가 최고야 동주야 이러시면서 무늬 오징어만 진짜 이걸로 막 후루룩 이거만 몇 시간 하시더라고요. 날 맛있게 먹었잖아. 아니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여기가 낚시 방송도 아니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낚시를 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아니, 물론 지금은 서동주 씨가 짝을 만났고 결혼도 했지만 재혼도 했지만 아니 근데 이 동생이 멀리서 찾아오고 또 그랬으면 지인을 만났으면 이런저런 세상 사는 얘기도 할 법한데 왜 주구장천 이렇게 뭐 이렇게 무늬 오징어만 자꾸 그러는 거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오징어를 한 1000마리 잡은 것 같다. 주변에서 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제 생각에 이 구본승 씨 얘기를 들으면 약간 집안 내력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승 씨 외가족이 낚시를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면 6.25 전쟁 때 피난 직전까지 낚시를 하고 가셨다 그래요. 낚시하다가 전쟁 났다 소리 듣고 다 같이 내려렸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와, 있는데 이거 믿거나 말거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구본승 씨 외할머니가 이제 평안남도 평양시가 고향 원적지인 이른바 이부 실향민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만 낚시를 좋아하느냐? 그게 아니라 네. 외할머니, 구본승 씨 어머니, 아버지 다 같이 3대가 낚시를 다녔다고 하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낚시의 맛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 부모님이 낚시를 어느 정도 좋아하시냐? 낚시를 위해서 제주도로 이주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자, 구본승 씨도 제주도에 살면서 10년 가까이 본격적으로 낚시 라이프, 낚시 생활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낚시 좋아하다가 구본승 씨만큼이나 낚시 좋아하는 어여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도 나온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 그리고 뭐 제 나이 또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본승 씨가 노래 잘한다는 걸 많이들 아실 거란 말이에요. 뭐 이제 막 MZ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리고 예전에
M본부의 종합병원의 의사 역할도 나오고 약간 그 별명 꺼벙이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뮤직비디오 많이 찍고 그랬잖아요. 노래도 잘하니까 뭔가 자기의 이 장점을 살려서 지금이라도 다시 음반도 취입하고 좀 그런 생활 좀 하면 안 돼. 맨날 저기 무늬 오징어만 잡지 말고. 그러니까 김원수 씨가 과거에 이제 청춘 스타로 활동하면서 네. 약간 좀 코믹한 캐릭터로 그렇죠. 많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뮤직비디오 저 저 때 가수로도 와. 활동을 했고 댄스 음악도 했었고 와, 네. 저렇게 활발한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네. 구본수 씨가 굉장히 말도 잘하고 재밌고 웃기고 막 에너지가 넘쳐나고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네. 정작 구본수 씨 자신은 좀 조용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아, 같습니다. 저렇게 뮤직비디오 찍을 때 저렇게 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방송에서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본인의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졌던 것 같고 세상에. 저 몸봐야 예, 몸봐. 그거를 식스팩, 와, 지금 대박 사건. 낚시로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구본수 씨의 팬들은 그러니까요. 낚시하는 구본수 씨도 좋지만 좀 이렇게 TV에 나와서 저렇게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낚시 한 절반 정도 줄이고 뭔가 우리 추억을 좀 이 향수를 자극할 만한 그런 노래도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드려 볼게요. 구본숙 씨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머나 오늘 이렇게 반가운 분들이 많이 나와요. 박선주 씨인데 가수 박선주 씨인데 어머나 이담 아나운서 가정을 지키러 남편을 포기한 아니 남편을 왜 포기해요? 뭐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차근차근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박선주 씨 아시죠? 가수이자 정말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그렇죠. 작곡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강래오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셰프이자 또 요리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도 아, 남편분이 했잖아요. 강래오 씨예요? 맞습니다. 어머나. 두 분이 결혼을 2012년에 했는데요. 어머나. 슬아에 딸도 한 명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박선주 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강래오 씨는 충남 천안에 살고 있다고 해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저거 보면 어머나 두 사람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별거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 7년째 각집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결혼하게 됐느냐 이것부터 좀 설명해 아, 그럴까요? 드릴게요. 네네. 박선주 씨가 얘기하기를 이제 과거에 처음에 만났을 때 연애를 할 때는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대요. 어머나. 당시에 연하 커플이었던 거죠. 여자가 연상, 남자가 어머나, 연하. 박선주 씨가 연상이구나. 네, 6살 차이가 난대요. 어머. 그래서 6살 어리기도 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박선주 씨가 42살 때 아기가 갑자기 생겼대요. 어허.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는 이제 혼자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남편 강래호 씨가 이걸 알자마자 바로 안아주면서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쭉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야, 당연히 결혼해야지라고 세상에. 얘기를 했겠죠. 책임감이 투철하신 분이네요, 강래호 씨가. 그러니까 멋있었던 거예요. 네. 안심을 시켜주는 그 마음에 또 반해서 또 신뢰를 느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고요. 아하.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네. 갑자기 남편 강래호 씨의 깜짝 발언 때문에 방금 얘기한 각집살이가 시작됐다고 어머나, 어머나, 하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대체 어떤 이야기였는지 궁금하시죠? 네네. 함께 보시죠. 아, 네네.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지켜준다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지키겠다. 라는 어떤 의리가 서로의 생긴 의리예요. 거지. 의리가 완전히 생겼고 뭘 얘기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면 나도 무조건 오케이. 아예 듣지도 않아. 그거 어때? 그거 좋아. 그거 좋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리를 그만두고 갑자기 농사를 짓고 싶다고. 맞아요. 그러더니 이제 농사를 지러 다니니까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못 오지. 맞아. 지방을 가니까. 농산이니까. 네, 집에 안 오는 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 되더니 이제 그게 2주, 3주로 넘어가. 지방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거기다가 거처를 해놓자. 근데 저도 또 거처를 해놓고 다 이해하고 알아 나무는 잘하고 있더라도 나무에 물을 주려니까 마음이 슬픈 거야. 그쵸. 남편이 없으니까. 몇 년 차부터 이렇게 헤어지기 그게 한 3년, 4년. 결혼하고 4년 4년 사이 아주 일찍이 좀 헤어진 거예요. 적당한 시기였어요. 이때 위기가 찾아오죠. 네, 옆에서 이용열 씨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추임새를 넣습니다만,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 농사에 푹 빠지는 건 좋지만 그래도 가정은 어느 정도 가장으로서 돌봐야지. 지금 박선주 씨가 그동안 독박 육아를 한 셈이잖아요, 독박 육아.
아무리 배려를 한다고 해도 홀로 육아를 이어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남편에게 말하지 그랬냐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럴 때 박선주 씨는 이런 일로 남편에게 전화하면 남편이 일할 때 마음이 불편할까 봐 못했다고 합니다. 천사표시다. 너무 의리를 지킨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어허. 이 남편과 아이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지만 박선주 씨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네. 용건이 있을 때만 서로를 찾게 되고 또 이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일반적인 남편의 역할은 바라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대신에 날짜를 정해서 2,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같이 여행을 가거나 와. 가족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가정을 지키고 박선주 씨가 또 남편도 배려해주는 마음은 천사표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뭔가 결정적일 때는 와 진짜 너무하네 억울하네 그런 마음 요만큼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양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따로 산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고 니네 그럼 별거하는 거 언제 이혼해? 아니지 가족이지. 언제 이혼해?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랬어. 아니 권상우는 둘이 따로 살면 기록이고 우리는 왜 뭐 별거야? 아니 내가 아무리 이미지가 세도 그렇지 뭐 내가 따로 사는 건 별거고 상우가 따로 사는 거는 무슨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거냐? 뭐 기록이냐 이러는데 이제 따로 살건 같이 살건 저희가 스스로 각자에 대한 약속과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되게 중요하고 아이가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기록이 아빠는 가가지고 이제 돈을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보내요. 왜 기록이 없어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권상우, 손태영 씨 부부와도 친한가 봐요. 왜냐면 상우가 떨어지면 뭐 기록이냐? 내가 별거 이렇게 상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친한가 본데. 근데요, 전현 평론가님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보면 멀어진다, 마음이 멀어진다. 그 말 들으니까 좀 짠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이. 근데 이제 박선주 씨의 말을 요약하자면 난 괜찮아. 걱정 좀 하지 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7년째 이렇게 독립된 생활을 하는 따로 사는 가족이지만 큰 문제 없이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무슨 말이냐. 너의 남편이 어리지, 잘생기지, 영어도 잘해, 요리도 잘해.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살짝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남편이 혹시 딴 사람 만나면 어떡해? 그랬더니 박선주 씨 대답이 너무 재밌습니다. 뭐라고요? 만약 바람 피우면 본인만 피곤해. 왜냐 양쪽 집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했는데 제가 인터뷰 저 방송을 보니까 주변에서 진짜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의 남편 강래호 씨를 철석같이 믿는다는 반증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몸은 그래도 이 7년째 각자 살이를 하고 있지만 늘 마음은 찰떡호흡 한 몸이라는 것도 보여주시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남편 때문에 내 삶이 사라졌다. 아니, 속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썩이는 남편 사연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아닙니다. 반대로요.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너무 다정한 남편 사연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그러니까요. 텐데요. 너무 다정해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결혼 5년차 아내의 사연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배가 불렀나 싶으실 텐데요. 이렇게 네. 얘기만 들으면 좀 잘 들어보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남자친구죠. 당시에 굉장히 다정했대요. 예를 들면 뭐 결혼 전부터 아내의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합니다. 계절마다 코트, 예를 들어서 겨울 되면 코트 필요하지? 코트 사주고요. 야. 목이 좀 허전한 것 같네. 목걸이 사주고요. 이담 아나운서 남편분 때 뭐 그런 모습 아니에요? 아닌데요. 네네네. 네. 참 좋겠네요. 아, 여기까지는 네네네. 참 지금 좋아 보고 보여요.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네네. 참 좋아 보여요. 근데 인테리어 소품도 뭐 필요하다, 집에 뭔가 없다 싶으면 알아서 다 사놓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밥도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하. 아침에 일어나면요, 남자친구가 빵과 음료를 딱 시켜준다고 해요. 와, 그게 그거 말이 돼요?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편하겠죠. 그리고 데이트하지 않는 날은요, 퇴근 후에 남자친구가 시켜주는 배달 음식으로 또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 아내분은요, 이렇게 섬세하게 챙겨주는 남자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어서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하! 얘기 듣고 보니까 벌써 감이 와요.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이렇게 알뜰살뜰 다정 알콩달콩 다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에? 결혼 후에는 남편이 더 다정해졌다고 합니다. 에? 보통 남성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지키지 못할 약속 중에 하나가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남편분은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대요. 실제로 싱크대에 물이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냐면 네. 남편이 아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다 모든 걸 자신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했다라고 어머나?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편의 권유로 아내는 직장도 그만뒀고요. 네. 아내 운동, 병원, 그다음 미용실 스케줄까지 모두 남편이 다 알아서 다 예약하고 관리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 연예인분의 매니저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근데 하정은 평론가님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지금 배가 아프신 거 아니면 솔로로서 지금 싱글로서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남의 집 사정에 제가 배가 아플 건 없지만 근데 여기서 네네네. 이제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네. 남편이 다 모든 걸 다 관리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다 관리를 해준 거잖아요. 고민이 아니라 자랑이잖아요. 네, 그렇게 아니 근데 어느 정도 돼야 자랑이지 이건 네. 선을 넘었다고 아내는 느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네.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아내가 내 일과를 남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지경이 됐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내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남편의 행동이 네. 구속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옛날에 뭐 아름다운 구속이야 막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아름다운 구속이 아니라 괴로운 구속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일은 내가 직접 할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나무라면서 다 해줄 게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무랐다는 게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요. 사랑의 기본은 상대 존중인데 아하. 상대가 의사를 피력했는데 나무랐다는 건 상대 통제잖아요. 그러네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하. 남편이 아내를 나무라니까 아내는 네. 점점 이 통제받는 삶에 대해서 답답하고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됐고 세상에. 정신과 상담까지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지금 이건 그러면 지금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내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전여현 평론가님. 네, 주변에서는 모두 이 여성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널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공주처럼 떠받든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더 이상 못 산다라는 아이고, 게 아내의 마음인데 세상에. 문제는 뭐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내의 고민. 난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것이 최종 고민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아내분 입에서 급기야 이혼이란 단어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일단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있다는 걸 말하기 전에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혼을 꺼낼 수 있는 즉 이혼 사유가 돼요? 어떤가요 지금? 배우자의 지나친 간섭은 그 정도에 따라서 이혼 사유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무조건 이혼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운데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스케줄을 모두 관리하고 아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이면 네. 가볍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혼의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은 조정에 회부하면서 부부 상담을 시도할 텐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앞으로 내 태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다면 당장 이혼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그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남편의 태도에 변경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그제야 이혼 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세상에. 근데 보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또 하나 궁금증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아내분은 남편이 모든 걸 다 챙겨줄게 나만 믿어 하고 그 남편의 말만 철썩 믿다 보니까 결혼 직후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업주부 이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만약 이혼을 진짜 우리가 이혼을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이 부부의 재산의 증식이나 관리에 기여를 했으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뭐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50% 이상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으로 갔을 때 재산 분할 부분과 있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주부에게 이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거는 이 가정주부로서 뭐 집안일을 한다라든지 가사노동을
이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여도를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을 접했을 때는 남편이 모든 거를 본인이 다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집안일도 했고 재산 관리도 했기 때문에 아내는 전혀 이 부부재산 증식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법리적으로는 재산 분할이 가정주부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될지 그리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율을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아내분의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지금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 지경이잖아요. 제발 뭔가 솔로몬의 해법, 이 아내분이 꼭 이혼이란 파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길 정말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전단지를 돌리는 48년차 배우. 아하, 이담 아나운서. 새로 맡은 배역이 그 막 열심히 생활하는 막 그런 배역인가 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은 차차 전단지를 왜 돌리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하. 바로 이분은 올해 배우 48년 차가 된 문경민 씨입니다. 누굴까요? 문경민 씨. 아, 이분! 어머머! 네, 이름만 들었을 땐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아, 이분이구나. 그쵸.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오. 스크린 속의 문경민 씨의 모습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진 해일이 들이닥친다면은 여기에 쓰나미가 온다 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파견된 여경찰이 수십이에요. 우리 감시계가 소홀했다 이겁니까? 우리 합창단이 도둑이면 내가 책임집니다. 알았어요? 한동안은 영화는 계속 그 장자 붙은 영화만 했어요. 경찰청장, 방재청장, 교도소장, 뭐 사장 거의 지금 48년째 정도 되고, 그러니까 편수는 뭐 연극으로만 치면은 뭐 200편 정도 될 것이고요. 뭐 영화 방송까지 치면은 뭐 300편 가까이 되겠네요. 영화 해운대 하모니 출연했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좀 봐주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고 아, 뭐 맞아요, 봤어요, 그 영화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긴 하더라고요. 지금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도 아, 맞아, 기억난다, 그 영화에 나왔었다, 기억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혜연 평론가님, 진짜 문경민 씨가 이 영화나 작품마다 주연은 아니지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면 저분 진짜 방재청장을 혹시 섭외한 거 아닐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해운대에서 방재청장 역할을 하셨고 네. 영화 하모니에서 교도소장 역할을 했었죠. 이 정도면 팬들이 와, 정말 명배우다라고 할 텐데 네. 요즘 다만 문경민 씨의 근황을 듣다 보면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왜요? 많을 겁니다. 문경민 씨가 최근에 본인의 근황을 밝혔는데요. 네. 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전립샘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머. 결국은 전립샘을 절제를 했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서 한동안은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겠다. 아이고, 이렇게 세상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분들 여러분이 지금 암으로 좀 투병생활한 것으로 전해지고 아이고, 있는데 문경민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큰형님도 위암으로 사망했고 아이고. 큰 누나는 담낭암이 전이됐었고요.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아, 세상에. 또 다른 누나가 있는데 암 3.5기 진단을 받아서 완치가 되긴 했지만 아, 세상에. 6남매 중 이 문경민 씨를 포함해서 4명이 모두 암에 걸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이게 얄궂은 운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6남매 중 4남매가 암이라니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카메라가 꺼져도 삶은 계속 돌아가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와병 중에도 문경민 씨는 뭔가 이 삶을 위해 뭔가 동작, 이 행동을 멈출 이 상태에서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다른 그 인력 회사에는 서는 좀 이게 꺼리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요즘은 워낙 젊은 사람을 많이 찾기는 합니다. 저기 일 생기면은 제 연락 좀 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이제 일찍 오셨으면 오늘 또 가셨을 텐데. 아 그러게 좀 몰라가지고. 그래요. 전달 아르바이트 하러 온 거예요. 아르바이트요? 예. 일 없을 때 한가할 때 이런 일 걸리면은 그냥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뭐 일단 수입이 되니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피자 치킨 드시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피자 치킨 드시러 오세요. 뭐 책임감,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저희가 고정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 이 일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일인데 연기도 일이고 그런 것도 일이고 그런데 뭐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네요. 배웁니다. 정말 제가 배웁니다. 저 삶의 자세.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박선배 변호사님. 그래도 편수, 영화나 연극에 많이 나왔던 그래도 얼굴이 알려졌던 배우인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을까 그렇게 뭔가 두려움, 뭔가 그런 생각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은 그 생각하는 찰나에 오히려 문경민 씨가 이 일인데 무슨 자존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상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생계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죠. 문경민 씨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꿋꿋이 버텨내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특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들과 딸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애들한테 손 벌리기는 또 싫고 부모님 마음이 다 이렇죠. 아유, 세상에. 또 부담 주기도 싫어서 가급적 나와 아내 생활비는 내가 더 나이가 들더라도 내가 벌어서 쓰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문경민 씨는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한테 결코 짐이 아니라 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문경민 씨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한번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산책하자. 걸어야지. 산책. 우리 운동 가자. 산책하자고? 무리만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 손 꽂으면 안 돼, 아빠. 아니 하나 넣어도 돼. 아니야, 아빠. 이렇게 팔을 휘저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보폭을 좀 넓혀야 돼. 자기 보폭 수준에 반을 더 넓히래요. 아니 양쪽에서 떠드니까 귀가 시끄럽네. 참. 아니 다 아빠를 위한 잔소리지. 진짜 저 영상 보니까 따스워져요. 갑자기. 오늘 엄청 추웠잖아요. 정말 훈훈해집니다. 뭐니 해도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정말 제일이라는 걸 문경민 씨의 가족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문경민 씨 가족의 힘을 얻고 사랑을 얻고 정말 기운 내시길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창문 잠그고 외출하자는 얘기는 하재근 평론가님 밥 먹으면 배부르다 뭐 그런 얘기 아니 이게 무슨 사연인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네. 우리가 그 당연한 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달 28일에 훤한 대낮인데 네.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이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누군가가 막 아등바등 애쓰는 모습이 딱 목격이 된 거예요. 아하. 근데 얼핏 보기에도 네. 아주 수상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네네. 엉거주춤한 자세로 가스 배관을 밟고 벽을 올라가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뭐예요? 그러더니 좁은 창문에 겨우 몸을 밀어 넣더니 이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야 이게? 굳이 문을 두고 위험하게 왜 창문으로 들어가지 싶은데 네. 저 남성이 사실 저 집의 주인도 관계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화들짝 놀랐는데 근데 보세요. 박주 변호사님 이게 지금 영상이 각도를 보니까 CCTV는 아닌 것 같고 마치 꼭 누가 이게
진짜 작심하고 찍은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목격자가 있었고요. 목격자가 찍은 영상인데요. 근데 영상 속에 담긴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20대 남성이 이 빈집에 침입해서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어머나. 그런데 목격자가 누구였느냐? 네. 목격자는요. 때마침 비번이라서 처갓집을 방문했다가 차에서 잠시 쉬고 있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어머나! 네, 그래서 이 목격자였던 소방관은요. 수상한 행동을 하는 저 행인을 보고 계속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가스 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고 직접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112에 신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야,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게 바로 임자 제대로 만났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 도둑 입장에선 정말 임자 제대로 만난 거고 저 주인 입장, 그러니까 저 집이 다 털릴 뻔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소방관 너무 고마운 그러니까요, 분이죠. 세상에. 빨리 도둑을 검거하게 된 건데요. 네. 그런데 이 소방관분들 주변에서 너무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겸손하게 세상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경기 김포 소방서의 박용호 소방장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네. 자, 주차하고 잠깐 휴대전화 보면서 쉬고 있는데 계속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길래 받고 아하. 차를 댄 곳이 마침 이 도둑질하는 남성이 들어간 창문 바로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나 눈썰미 좋아요. 내 행동력 대단하죠. 그런 게 아니라 네. 운 좋게 영상을 세상에. 찍었다라고 하니까요. 참 겸손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뉴스파이터가 이런 사건 사고 전해드릴 때 또 뭐 화재 난 거나 또 이런 지금 이번에 절도인데 꼭 보면 소방관분들의 촉이 대단한 건지 비번일 때 어디 화재가 난 곳을 차 타고 지나간다거나 지금 박성범 변호사님 또 이분은 지금 절도 현장의 비번인데 장모님께 처갓집 방문했다가 지금 자고 촉이 대단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게? 주차하자마자 내렸으면 절도원 권고도 못했을 텐데 잠시 쉬다 보니 눈에 그대로 들어온 것 그러니까요. 같고 어떤 사람을 구하거나 공직에 봉사해야 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인식하면 즉각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멋지다. 이 말 진짜 멋지다. 네네. 특히나 대낮에 블랙박스나 CCTV도 있을 수 있는데 과감하게 남의 집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네. 이 남성은 충동을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물색하다 딱 창문이 열린 집에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이 20대 남성은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네. 창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생각에 행인이 없는 틈을 타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1층 집 창문을 열고 침입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네. 이 침입 절도는 그 반복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서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면 여죄 조사를 하기 마련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에게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네. 법원도 영장을 발부해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저 몹쓸인간은 법의 처벌 정말 달게 받길 바라고요. 정말로 박용호 이분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박용호 경기 김포 소방서의 박용호 소방장님입니다. 그리고 동료 소방관 분들도 정말 이 추운 날 더 지금 긴장도도 높아지잖아요. 화재도 빈발하니까 정말 우리 소방관분들 전국의 소방관분들 늘 안전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길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방관분들 파이팅 외치겠습니다. 아니 중고거래를 하러 가면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중고거래 현장 갔어. 물건 보여주고 물건 맞네요. 그리고 이상한지 보고 입금하거나 아니면 현찰로 주고 하면 딱딱딱 끝나는 건데 뭘 사건 해결은 웬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사건을 해결했을까 싶으실 텐데요. 그죠? 지난달 서울의 한 공원 CCTV에 이 사건이 해결되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허. 중고 거래를 위해서 한 여성이 판매할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죠. 네. 근데 뒤늦게 구매자가 도착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네. 잘 보면요.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죠. 두 사람 분명히 초면인데 네. 뭔가 다른 걸 보면서 막 얘기를 해요. 뭐 세상 사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요. 네네, 그렇죠, 중고 네네. 거래할 때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하, 네. 구매자가 좀 늦었대요. 그래서 아유 늦어서 죄송해요. 은행 다녀오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은행이요? 아니,
구매자가 강서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분증이 도용됐다면서 돈을 인출해놔야 한대요 라고 하니까 구매자가 아니 경찰이 돈을 뽑으라고 했다고요?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냄새나요, 냄새나. 네. 그러니까 이제 구매자가 돈을 다 인출해서 갖고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내 정신 좀 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이러면서 처음 본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해버린 그러니까 거잖아요. 다 얘기했네요. 네. 네.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어허. 자,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돈 뽑느라 늦었다고 했던 구매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 네네. 저도 사실은 경찰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강서경찰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른 그분이 이제 강서경찰서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런 번호가 업무폰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만났더라면 얼른 그것만 거래하고 집으로 왔었을 거예요. 이제 그분을 만나는 바람에 피싱 당한 걸 알고 이구대도 가고 이제 그날 바로 집으로 왔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저 중고거래에 물건을 사러 와셨던 구매자분 그분 얘기 중에 지금 보세요. 우리 귀에 쏙 들어온 단어 피싱. 그 피싱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박주 변호사님? 네, 아까 저희가 그 소방관한테 도둑질하는 거 장면 잡혔던 그 집주인 참 운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저분도 전날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고거래를 앞두고 강서경찰서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서 돈을 잃을 뻔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때마침 만난 경찰이 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을 해줘서 이 경찰이 신고했고 다행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건데요. 네. 근데 이분의 구매자의 운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이날 사실은 이 경찰관을 판매자를 만났던 목적이 뭐였냐면 사실은 그 중고거래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그 판매자로부터 받아온 물건도요 굉장히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날 사실은 구매하려고 했던 것도 마음에 들었고 보이스피싱의 피도 입지 않았으니까 네. 이날 아마 구매자분이 천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니 아까 우리 소방관 분들도 촉이 좋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비번인데도 여기저기 다 나타나는데 우리 경찰 분들도 촉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중고거래 현장에서도 범죄 피해를 당할 뻔한 그러는 시민분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전국의 경찰 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